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피는 그냥 저희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그냥 피죠. 그 붉은 피. 근데 그 피를 이제 혈액이라고 하면서 그 혈액 안에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또 림프구, 과립구, 그런 어려운 말들이 있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그 하나하나가 어떤 적정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밀한 검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혈소판이 내가 정상보다 수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많이 있다. 아니면 적혈구에 어떤 이상증이 있다. 백혈구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냥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그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갑자기 날벼락 같이 그 사람이 혈액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국에서 그런 환자들을 볼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약국 약사였고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왔지만 가끔씩 한 달이 건너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환에 있더라라고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처지였어요. 근데 제가 생기산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약을 쓰면서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셨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혈액과 혈관 관련 질환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기산이 그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들한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혈관을 청소를 해주는구나. 혈관을 청소하는 약은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방 과립 혹은 생약이라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생약으로 된 어떤 약을 조제를 했더니 그게 이제 깜짝 놀라게 혈관에 좋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셔서 약을 쓰게 되었고, 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만든 약을 이렇게 쓰면서 그분들의 어떤 경과를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또 꼭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질환자들,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그런 질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글쎄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5만 명 다녀가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서 이게 혈액 이상인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렇게 이름도 제 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전문 병원에 전문 의사 선생님들만 이런 수치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잘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거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생기산을 쓰다가 그 환자들의 경과를 보면서 제가 너무 경이적이고 놀랍다 싶은 거. 이렇게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어디 가도 답이 없는 이 혈액 질환 환자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높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해보았더니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적혈구가 너무 많이 생기는 적혈구 증가증 같은 것도 있고, 또 적혈구가 너무 없는, 그러면 일종의 빈혈이겠죠.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적혈구 이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골수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수에 또 어떤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백혈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제가 꽤 많이 봤는데요. 이게 생기산을 썼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의 많은 환자들 중에서 혈액 이상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그런 환자는 저도 조심스럽죠. 많이 조심스럽고 또 그 병원에서 수치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는 이유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온몸에 통증이 있거나 극심한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또 다르게 콩팥도 안 좋아요.
그 이제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생기산을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작년 봄 정도부터 또 물밀듯이 콩팥 이상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과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질환에 생기산을 썼으니까 한번 같이 써봅시다 해서 이렇게 썼더니 혈액 질환이 같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백혈구만 해도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백혈구에 뭐 5가지를 읊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어디에 무슨 이상이 있다, 증가가 있다, 감소가 있다. 그러면 증가가 있었을 때 증가에 쓰는 약이 따로 있고 감소에 쓰는 약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약으로 딱딱 해서 치료가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만든 이런 영상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세분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봐도 이 혈액 질환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생기산으로 좀 효과를 보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환자 대비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해본 환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본 사람들 중에 치료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기산이 그러면 어떻게 혈액 관련 질환을 치료하느냐. 혈관이 막히는 것에 처음에 생기산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혈관이 왜 막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역추적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병원에서는 거의 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그 기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에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세봐야 될 정도로 먹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닥으로 낮춰도 혈관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의문점을 달아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점을 달아야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생기산을 써본 경과를 봤을 때 이게 확실히 스트레스와 열독으로 인한 혈관 막힘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 있는 그 의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요, 이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아마 주로 스트레스인 것 같고 너무 단 음식, 차라리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당분이나 탄수화물도 결국엔 기름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결국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 스트레스가 혈관을 막히게 한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연구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기산이라는 이 약, 생기산은 화병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속의 울화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열독을 치료하는 그런 약인데, 이거를 써서 혈관이 뚫어졌다, 그래서 협심증 약을 안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열이라는 것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피가 나빠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피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혈관 얘기로 돌아갔었잖아요. 다시 피 얘기로 돌아오면 피가 이상하다는 것, 뭐 적혈구가 이상하든 백혈구가 이상하든 또 뭐 혈소판이 이상하든 어떤 쪽이든지 피가 이상하다는 것도 결국은 그 혈액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피가 잘 돌아가면 전신의 염증이 치료되지만, 혈액 자체가 이상한 사람은 그 혈액이 염증이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 전신의 거의 모든 염증이 치료되길래, 그러면 이 혈액 이상에도 한번 생기산을 써봅시다. 왜냐하면 또 생기산은 아무한테나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저는 특별한 병명이 없지만 지금 2년째 생기산을 먹고 있거든요. 2년 됐어요. 제가 먹고 극심한 이
상담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 많은 중환자들을 제가 평범한 약사로서 감당을 해냈다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기산을 먹고 또 제 몸을 지킨 거예요. 저도 생기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고 나서 한 1년 이상 지난 다음부터 생기산을 제가 먹기 시작했었으니까 생기산을 먹으면서 제가 이 스트레스와 화병에서부터 제 몸을 지키는 그런 어, 효과를 저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혈관이 이상하거나 혈액이 이상한 사람들한테도 생기산을 썼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상하든 어느 쪽이라고 해도 결국 그것도 혈액의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모든 전신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생기산을 써봤을 때 상당히 경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생기산을 쓸 때는 반드시 비타민 B100이 있어요. B가 아주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비타민 C 고용량을 같이 해야 돼요. 메가도스라고 하죠. 비타민 C는 저는 10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하루에 6알을 말씀드리는데요. 뭐 간이 나쁘거나 아니면 혈관이 특별히 더 많이 막혔거나 혈액이 이상한 사람들은 하루에 10알 먹으라고 그래요. 설사만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0알 아무나 먹을 수 있거든요. 위가 많이 나쁜 사람도 점차로 늘려가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위 기능도 좋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비타민C 메가도스도 꼭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마그네슘 토코페롤 들어가 있는 그 약도 꼭 같이 먹으라고 해요. B, C, 마그네슘 토코페롤. 이걸 이제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생기산과 함께 한번 복용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다 한 가지 더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생기산에 명현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 반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생기산이 전신을 청소를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격렬하게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열에 한 9 이상이 명현 반응이 있었다 하면 제가 생기산을 아무한테도 못 썼겠죠. 저도 무서워서.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명현 반응이 있는 사람이 가끔 있었거든요. 가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체질적으로 생기산이 안 맞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이 약을 먹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오는 명현 반응인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가끔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명현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몸에서 난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또 재밌는 일화인데요. 어떤 분은 생기산을 먹고 혈변을 본 거예요. 어, 혈변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변기가 붉게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기산 중단하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대장암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또 저한테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생기산을 먹고 소변에 뭐 피가 막 쏟아진 분도 있었고요. 위암을 발견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생기산을 먹고 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명현 반응인가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해서 생기산 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초기였어요. 그런 신기한 일도 있어요. 이게 무슨 암을, 소화기에 있는 암을 발견하는 무슨 시약처럼 그거를 먹고 통증이 심하게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 초기였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얘기 들은 거로는요. 어떤 분은 장내에 선종이 많이 있었대요. 대장이. 대장에 뭐 용종, 선종 이런 거 있잖아요. 선종은 용종보다 좀 더 진행이 돼서 암이 되기 쉬운 위험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선종이 꽤 여러 개가 있었대요. 너무 작은 것들이 산재에 있어서 다 떼내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생기산을 먹고 이렇게 내시경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선종이 하나도 없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선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 액체는 뭐죠? 장 속에 노란 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환자분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기산인가 보다. 생기산이 좀 이렇게 노란색 약재들이 그 속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쓴맛이 많이 나는
그 황금, 황련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 황자가 노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황금, 황련 이게 생약인데요. 그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황금, 황련에 있는 그 노란색 그 베르베린 같은 것들이 염증 부위에 들러붙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 내시경을 할 때는 본래 장을 비우잖아요. 금식도 하고 또 설사시키는 약을 먹어서 장을 완전히 비우는데 그 노란색 성분의 베르베린이 염증이 있는 부위에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그런 신기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생기산 이야기 신기하게 들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